지금요, 안민석이라고 윤지호, 정말 장자연의 뭐 유일한 증언이다 이러면서 윤지호를 모셔다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10명 앞세워가지고 난리를 쳤던 안민석. 거기다가 300조를 최순실이가 독일에 숨겨놨다고 하면서 독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방송에도 전화 연결. 저도 외부자 했을 때 안민석이가 참 여러 차례 나왔고 그 다음에 방송에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계속 연결을 하느냐. 근데 참 방송에 저도 외부자를 해봤습니다만 TV조선이나 채널A 보도 쪽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외부자는 예능이잖아요. 응? 그래서 예능 쪽은요 정말 좌파 성향을 가진 막 백개문 성향을 가진 그 작가들이 쫙 포진을 해 있어요. 그리고 특정 지방이 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전 그거 참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늘 지역 감정을 없애야 되고 지역 색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KBS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 뭐 고향이 어디고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5년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이 지역색으로 쫙 나눠서 제가 소름이 끼쳐서 그때부터 이 지역색이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의 모든 생각, 일, 인간관계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해서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부자들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작가 군단이 있어요. 그러면 메인 작가가 있는데 메인 작가가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그 메인 작가가 이제 끌고 다니는 이제 뭐 중간 작가, 뭐 제2 작가, 서브 작가 막 이렇게 쫙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호남 인구의 비중이 분명히 있는데 10명의 작가 가운데에서 8명, 7명, 때로는 9명까지 호남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뭐 제주도 출신이라든가 또는 뭐 서울 출신이면 견디지를 못하고 뭐 다른 이유로 해갖고 나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랐는데 문제는 그런 작가들이 백개문들인 거죠. 그리고 좌파들이고. 그래서 허구한 날 안민석이 같이 형편 무인지경인 사람 막 뭐 최순실이 300조. 저는요 그나마 옛날이어서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를 쓰다가 3조를 찾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보니까 300조인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울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민석이가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요, 막 껄렁거리면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민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최재형 후보의 조부, 증조부가 친일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근거를 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편집국장까지 했던 김종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글도 잘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거를 대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조목조목 깨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최재형 후보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느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흥남 사무소에서 농업 개장을 했던 문재인이의 아비 문용형이는 친일파라는 얘기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입이 없었죠. 대변인도 휴가 갔나, 대변인은 어디서 뭐 하고 있냐, 공짜밥 먹는다, 제가 우리 세비로 공짜 월급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문재인이는요 청주 간첩들이요 자기 대선 캠프에 있었는데도 입도 뻥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는 사그러든다고 하는데 된 건 없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옵티머스 이게 어떻게 없던 일이 되고 뭐 다 얘기해야 되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호동 유임금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최재형이 그 말을 하자마자 딱 박경리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유감스럽다. 그리고 아무리 정쟁이고 대선을 하지만 왜 대통령을 거기다 끌어들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문용형, 문재인의 아비는 1920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될 때 만 25살. 친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와, 박경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이 월광이나 치면서 문재인 성적만 비슷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인 픽업된 거, 그건 제가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만 25살이면요 우리가 해방 때 1945년만 하더라도요 보통 사람들이 이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40대 때도 죽고, 그래서 60이 되면 대단한 거여서 환갑잔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을요 18, 19에 하고, 그래서 25살이면 애가 막 서너 있는 엄연한 가장이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5살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만이면은 26이면은 지금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체감 나이는 45살 정도였어요. 그러면 친일하고도 남죠. 유관순 열사가 만 16살 때 정말 태극기를 흔들면서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또 우리 윤봉길 의사가 일본 왕한테 도시락 폭탄을 투척을 했을 때가 그냥 만도 아니고 그냥 24살이었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31살 때 이토 히로부미를 말하자면은 암살을 한 겁니다. 자, 25인데 뭘 못해요. 26인데.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흥남세 사무소라는 데서 농협 개장을 했으면은 정말 일제한테 엄청나게 잘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농협 개장, 당시에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농업 개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 쌀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일제의 마름이고 일제의 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농업 개장인데 친일을 안 했다고요? 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간 것보다, 그거는요 나름대로 정말 박정희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에서 빨리 독립을 이룰 수 있고, 이 나라 애국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박정희는 그냥 학생으로서 군관학교에 교관으로서 들어갔지만, 이 문용혁이라는 자는 이미 일제시대에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농협 개장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권력 엄청나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의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 부친이 남하해가지고 친일을 했다고 해갖고 이 공산당들한테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부친이 아주 치를 떨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당시에 공산당들이 왜 문재인의 아버지를 그렇게 지목을 했겠어요. 흥남사무소 농업 개장, 아주 빼박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문재인의 아버지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문용형이는 만 25이어서 친일을 못한다? 진짜 정말 개도 소도 웃을 일입니다. 살면 소대가리도 하늘을 보고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게 밖에 문재인이가 거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는 이제 친일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반일을 가지고 먹고 살았고 코로나를 갖고 먹고 살았는데, 마지막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카드가 이 반일인데, 아버지가 친일이고 그러면 친일파 아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박경리 쿡쿡 찔러서 빨리빨리 나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